안녕하세요, 주희예입니다. 오늘의 주제 여러분 어떤지 궁금하시죠? 성공보다 더 어려운 이것 뭘까요?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셨나요? 네, 여러분은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누구나 원하고 누구나 갖고 싶어하고 누구나 꿈꾸는 바로 행복한 결혼 생활입니다. 제가 이 앞에서 블라블라 샬라샬라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남편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배우자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고 또 행복해질 수 있고 뭐 등등 이야기를 하지만 너무 웃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원리와 뭐 원칙, 논리 그 어떤 방법을 알더라도 사람은 감정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뭐 남편에게 칭찬을 하고 너무 멋있어요 여보 당신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당신이 제일 짱이에요 뭐 등등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오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왜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정말 그래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기다려도 또 예쁘게 치장을 해도 여보 오늘 스타일 정말 아니에요. 별로야 별로. 오늘도 아까 저보고 좀 섹시하게 꾸미면 안 되냐고 했는데 안 섹시했던 거죠. Sorry. 네, 오늘은 남편을 700원에 팔겠습니다. 뭐 그런 부탁들이 있지만 내가 생각한 거랑 이 사람이 생각한 기대치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죠? 하지만 평범하지 않더라도 기업의 CEO일지라도 굉장히 성공하신 분일지라도 세상을 다 가졌을지라도 이 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또 이제 한국분 결혼과 다르게 이 한국 사람 외국 사람 결혼의 차이점이 있다면 한국 부부들의 결혼도 어렵죠. 티격태격 할 수 있고 가치관이나 작은 습관들, 치약을 앞에서 짜는지 뒤에서 짜는지 아니면 일찍 자는지 늦게 자는지 뭐 재정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꼬였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일로 사이가 좋지 않을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어도 여러분은 알기로는 같은 집에 살아서 딴 방에서 자더라도 어쨌든 그 결혼 관계를 대부분 유지시켜 오잖아요. 사람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 경우가 태반이에요. 많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요즘 젊은이들은 많이 바뀐 추세가 있습니다. 내가 싫은 거, 내가 아닌 거는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나와 더 이상 맞지 않는 것 같다. 아니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무언가 그런 결단이 생겼을 때 헤어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전형적인 한국 커플을 생각한다면 웬만하면 성격이 안 맞더라도 좀 지지고 볶고라도 각방을 쓰더라도 이 같이 살아가는 그게 있습니다. 근데 외국 결혼들을 보면 아니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이 외국 배우자의 마음이 떠나면 아예 이렇게 등 돌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4년 전쯤이었을까요? 5년 전쯤이었을까요? 5년 정도 됐군요. 5, 6년이 된 이야기입니다. 이 커플은 남자가 한국 사람, 여자가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이 미국 사람 여자는 굉장히 예뻤고 사명감을 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자기는 여기에 뭔가 미션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남자와 결혼을 했고 아이도 심지어 2명을 낳습니다. 근데 제가 그 여자를 만났을 땐 이미 그 여자는 그 한국 남편에게서 완전 등을 돌린 상태였고 미국에 갈 준비와 그 수속들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 변호사를 고용해서 그 2아이를 미국으로 데려갈 생각까지 전부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아마 남편분은 상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래서 이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뭐 한국 사람, 외국인들 있죠? 이 결혼이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연예인들도 알려지신 분들 되게 인꼬부처럼 나왔는데 헤어지시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이제 외국 분과 결혼한 경우도 그렇고요.
한국 분들인데 너무너무 인고 부부로 알고 있는데도 헤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래요. 성공하신 분들 한번 쫙 살펴보셨나요? 성공은 했는데 혼자 되신 분도 있고요. 성공을 위해서 결혼을 포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한 예로 길병원 아시죠? 거기 원장님께서 전체 원장님께서 여의사분인데 이름이 이길여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그분이 결혼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찾아보니까 결혼을 안 하신 게 맞더라고요. 그 찾았던 기사 내용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었는데요. 결혼을 했으면 지금의 나는 못 됐을 것이다. 여러분이 부모님께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금까지 잘 살아오셔서 일단 결론적으로 헤어지지 않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또 누구나 결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모습이 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성공보다 어려운 게 결혼인 것 같습니다. 모르신다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배우자나 딸린 가족이 없으면 저는 지금 뭐 물고기를 한 500마리를 갖고 팔고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뭘 해도 잘했을 것 같아요. 워낙 생존 본능이 뛰어난 사람이라서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뭐 지금 물고기 500마리를 밖에 나와서 판다고 했을 때 그 물고기를 팔러 새벽 5시에 나가서 저녁 10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새벽 5시에 나가서 저녁 10시에 들어오는 나를 이 남편이 이해해 줄 수 있을까입니다. 근데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일과 결혼 중에 일은 좀 놔두고 결혼을 택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제 나이 때 저는 결혼을 너무 하고 싶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하는 그 결혼이고 또 사람이 태어났으면 한 번은 해보고 싶은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또 이제 그 외로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뭐 외로워 이런 것보다 20대 중반 후반이 갈수록 뭔가 기대고 싶고 이 험난한 세상을 누군가 같이 걸어가고 싶은데 함께 할 사람이 없는 그 느낌은 마치 책상 다리가 4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빠진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삐그덕삐그덕 하는 인생인 것 같죠.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일을 즐기고 있었지만 그래도 뭔가 모자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징어 다리 8개가 있는데 8개 중에 7개? 아니면 오징어 머리가 잘린? 뭐 이런 느낌. 오징어 머리 삼각형. 네, 그게 머리죠? 이마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게 없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마치 굉장히 견디기 힘든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혼을 선택했고 결국 저 아저씨를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CEO나 성공하신 분들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며 뭐 패션 디자이너, 가방을 만들던 뭐 헤어를 하던 그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굉장히 가정에 시간을 할애하기가 힘든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는 좀 세상이 변해서 시스템화로 돌려서 뭐 개인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대부분 CEO 분들이나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성공하신 분들이죠, 소위. 그분들은 가정에 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너무 적습니다. 일례로 제가 아는 그 CEO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남자가 어떻게 365일을 다 집에 들어가나? 나는 1년에 집에 가는 그 횟수가 말이지 한 50회 정도 될까 말까 해. 띵.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은 이미 했었지만 새벽 일찍 일어나시는 것도 알고 있었고 저녁 늦게 퇴근하는 것도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 LG 같은 큰 기업을 꿈꾸시고 계시고 실제로 그걸 실현하고 계셨던 분들인데 역시 제 예상이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도 보통 일반 남자들은 그분들 기준에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고 마치 성공하지 못한 인생으로 이야기가 치부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엄마 아빠의 인생 있죠. 그냥 평범하게 직장을 가졌었고 결혼을 했었고 두 부부가 뭐 이렇게 저렇게 싸울 수도 있고 그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지고 볶고 하는 것 같아도 그 결혼해서 지지고 볶고 하시고 끝까지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책임지는 그 과정이 저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고 정말 이상적인 모습이고 이것이 성공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즉슨 사람의 마음은 계속 변하고 사람의 마음을 가지기가 가장 힘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비즈니스도 소비자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마케팅으로 어떻게 하면 더 품질 좋은 것으로 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설득을 시켜서 상품을 사게 해야 하는지 그 과정들이 있지만 일과 가정을 따졌을 때 저는 가정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완전 두뇌 싸움 같다고나 해야 될까요? 물론 저와 반대되시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주변에서 보면 결혼 생활을 정말 스트러글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는 행복해, 퍼펙트해, 우리는 절대 싸우지 않아,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또 상담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들었고 아무 문제도 없는 가정이 없고 또 남자 여자가 만났는데 부인과 남편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싸우지도 않는다면 이것은 남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빵을 좋아할 수 있고 한 사람은 쌀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밥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슈퍼에 갔는데 빵 아니면 쌀 하나만 고를 수밖에 없는 돈이 있다면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갈등이 없을까요? 그쵸? 물론 한 사람이 양보해서 쉽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아니야 쌀 먹을래 아니야 빵 먹을래 라고 의견 충돌이 있겠죠. 네.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성공도 결혼도 어렵겠지만 저는 그래도 성공보다는 결혼이 더 어려운 것 같다. 그 중에서 행복한 결혼이 더 어려운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제가 요즘에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릭 워렌 목사님 있죠? 그분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분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그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분께서도 하신 말씀, 또 미국에 있는 우리 PWC 리더들이 하는 말, 또 그 리더들 말고 일반 우리 미국 친구들이 하는 말, 또 어떤 선교사님 자녀분이 지난주 수련회에서도 해주신 말인데요. 자녀라고 해도 벌써 지금 40은 그냥 넘으셨을 겁니다. 애들을 다 키워놓은 상태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가치를 어떻게 두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고요. 또한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공동체, 좋은 커뮤니티를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고 서로 손 붙잡고 같이 걸어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영상 보시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으시고 좋은 사람들 많이 사귀어서 좋은 조언과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셨나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궁금합니다. 그럼 감사하고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바이바이.